한양. 오늘날 돈으로 치면 고작 몇천 원에 불과한 돈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어느 가을날 이 한 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다한 것이었지요. 그때 지나가던 10살 꼬마가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꼬마는 자기가 심부름하고 받은 돈 한 양을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밥 사드세요.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꼬마야, 내 이름이 뭐니? 동이요. 하지만 멀리서 부르는 소리에 꼬마는 급히 달려가 버렸습니다. 선비는 그 한 양으로 목숨을 구했고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이가 어느 마을에 사는지 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흐른 후 높은 벼슬에 오른 선비는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20년 전 과거길에서 선비에게 돈 한 양을 준 동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찾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제가 그 동이입니다 라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넉 달이 지나 포기하려던 순간 누추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동이었을까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은 선행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일부 길바닥에 쓰러진 선비와 꼬마의 한 양.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이철수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고 사서 삼경을 익혔지요.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너만은 꼭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올라야 한다. 철수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25 나이에 한양의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철수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급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길이 멀고 험하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이것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는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쌀 한 되와 마른 나물, 그리고 겨우 몇 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 돈으로 어머니께서 드시고 편히 지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양까지 가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 어미는 걱정하지 말거라. 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보따리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보름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철수는 하루 종일 걸었고 밤에는 주막이나 절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산길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헤매다 보니 식량도 떨어지고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철수는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굶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러다가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쓰러지는 건 아닐까? 철수는 불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구걸했지만 사람들은 냉정했습니다. 거지 같은 선비는 저리 가. 어떤 이는 개를 풀어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능해서. 나흘째 되던 날 철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길은 한산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과거도 못 보고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철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아, 아저씨는 괜찮단다. 철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꼬마는 알아차렸습니다. 아저씨, 배고프시죠?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꼬마는 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동전 한 양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지세요. 이걸로 밥 사드세요. 철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안 돼. 이건 내 돈이잖니. 내가 어떻게 받니? 꼬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심부름하고 받은 돈인데 아저씨가 더 급해 보이니까요. 전 내일 또 심부름하면 돼요.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 돈을 선뜻 내놓다니. 꼬마야, 내 이름이 뭐니? 꼬마가 대답했습니다. 동이요. 철수가 다시 물으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이야, 어디 갔니? 꼬마는 저 불러요. 아저씨 힘내세요. 라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철수는 꼬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그 한 양을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근처 주막을 찾아가 밥 한 끼를 시켰습니다. 주인장, 이 한 양으로 밥 한 끼만 주시겠습니까? 주막 주인은 철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양으로는 밥 한 그릇밖에 못 줘.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인은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밥이라 그런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기력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동이라는 꼬마. 그 아이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간신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온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 집안 자제들도 있었고 철수처럼 가난한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술술 풀렸습니다.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철수는 정성껏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논술이었습니다. 선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선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철수는 동이 꼬마를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 순수한 마음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원급제. 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이. 내 덕분이다. 철수는 동이 꼬마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모르고 어느 마을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동이라는 이름과 10살쯤 되는 꼬마라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 장원급제한 철수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사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칭찬했습니다. 이 나으리는 백성의 마음을 아는 분이시다. 철수의 벼슬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이 꼬마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철수는 동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2부 벼슬에 오른 선비, 20년간 잊지 못한 은혜. 장원급제한 철수는 처음에는 지방의 작은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이었지요. 철수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사를 펼쳤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억울한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흉년이 들면 관아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백성들은 철수를 칭송했습니다. 이 나으리는 진짜 선비시다.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야. 철수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조정에서도 그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철수는 한양으로 불려 올라가 더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정삼품 벼슬에 올랐고 15년이 지나자 정의품 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높은 벼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검소하게 살았고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와 극진히 효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렇게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이제 좋은 혼처를 찾아야 하지 않겠니?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착한 사람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집안이 부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철수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부인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둘을 낳았고 집안은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이 꼬마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그 꼬마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이걸로 밥 사드세요. 그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꼬마 덕분이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길에서 죽었을 것이요. 부인도 감동했습니다. 나으리, 그 아이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선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 생각을 20년 동안 해왔소. 이제는 정말 찾아야겠소.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조정의 관리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이 있소. 전국 각지에 방을 붙여 한 사람을 찾고 싶소. 관리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에 나에게 돈 한 냥을 준 아이를 찾소. 그때 그 아이는 10살쯤 되었고 이름은 동이었소. 관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대감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한 냥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한 냥이 아니오. 그 한 냥이 내 목숨을 구했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소. 반드시 찾아야 하오. 며칠 후 전국 각지에 방이 붙었습니다. 정의품 이 판서께서 20년 전 과거길에서 돈 한 냥을 주었던 동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후한 상을 내리고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판서 대감이 그 높은 자리에서 2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찾는다니 대단하시네. 한 냥 준 것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시다니 참 의리 있으신 분이야.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동이입니다라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날부터 10명이 넘는 사람이 철수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철수는 한 명 한 명 면담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대감, 저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제가 대감께 한 냥을 드렸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자세히 말해보시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저는 지나가다가 돈을 드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아이가 아니요. 그 아이는 심부름하고 받은 돈이라고 했고 내일 또 심부름하면 된다고 했소. 남자는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사람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도 맞지 않았고 어떤 이는 그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십 명이 찾아왔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부인이 걱정했습니다. 나으리, 혹시 그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요? 20년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분명 살아있을 거요. 나는 느낌이 그래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짜들만 나타났고 진짜 동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이 방을 보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찾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동이 꼬마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를 찾으세요? 철수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내 은혜를 갚고 싶어서란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아이를 찾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내 마음은 이미 하늘이 알고 있다. 그 아이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넉 달째가 되었을 때 철수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관리들도 대감, 이제 그만 하시지요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완강했습니다. 아니요.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찾을 것이요. 그날 저녁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람은 좀 다릅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 있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이 매우 남루합니다. 철수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혹시? 철수는 급히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3부 누추한 옷의 남자 마이너스 진짜 동의의 등장. 철수는 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 꼬마의 눈빛과 똑같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남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동이라고 합니다. 혹시 대감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저일까 해서 왔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어서. 철수는 동이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동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일을 말해보시오. 자세히. 동이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이 10살 때였습니다. 마을 어른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선비옷을 입은 양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하셔서 소인이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소인이 보기엔 배고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받은 돈 한 냥을 드렸습니다. 심부름하고 받은 돈이라 아까웠지만 그 양반이 더 급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맞소. 당신이 바로 그 아이요. 철수는 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날 죽었을 거요. 동이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대감, 그런 큰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소? 방이 붙은 지 넉 달이나 지났는데. 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처음 방을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동이가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도움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양반이 불쌍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상을 받으러 간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이나 망설인 거요? 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병이 드셔서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동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은 20년 전에도 훌륭했고 지금도 훌륭하오. 철수는 즉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찾던 은인이시다. 최고의 예우로 모셔라. 하인들이 동희를 깨끗한 방으로 안내하고 새 옷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동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목숨의 은인이요. 평생 이 은혜를 갚아도 부족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동희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동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그저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농사일도 하고 짐도 나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혼인은 하셨소? 동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난하지만 착한 여인을 만나 혼인했습니다. 아이도 둘 있습니다. 철수는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족들은 어디 계시오? 동희가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있습니다. 소인이 며칠 안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동희의 가족을 모두 한양으로 모셔오너라. 그리고 동희 어머니께 최고의 의원을 보내라. 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이렇게까지 하시면 소인이 어찌?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며칠 후 동희의 가족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 그리고 병든 어머니였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위해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희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약도 최고급으로 지어주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동희 어머니의 병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20년 전에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양이 제 목숨을 구했고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동희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시오? 동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저 품팔이나 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제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벼슬 하나를 주겠소. 동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 소희는 벼슬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벼슬은 배운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오. 당신처럼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철수는 조정에 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사람을 천거하고자 합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천거하려는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소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비록 배우지는 못했으나 마음씨가 순수하고 선량합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천거한다면 믿을 만하겠지. 작은 벼슬을 하나 내려주겠노라. 동희는 처음에는 벼슬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사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동희를 칭찬했습니다. 저 나으리는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고든 분이시다. 철수는 흐뭇하게 동희를 지켜봤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철수는 동희의 두 아이도 공부시켰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구해 그를 가르쳤지요. 동희의 아이들은 총명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제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두 당신이 20년 전에 뿌린 선행의 열매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와 동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마음도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동희,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오. 동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길에 쓰러져 계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요. 그리고 오늘의 이 모든 것도 없었겠지. 동희가 말했습니다. 대감, 저도 대감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양이 이렇게 큰 복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의 힘이요.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온다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우정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4부 작은 선행이 맺은 열매. 철수와 동희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에서 함께 일했고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쳤습니다. 철수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동희의 의견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동희,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희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백성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대감, 이 정책은 좋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조정의 다른 관리들도 두 사람의 우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두 분은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어찌 저렇게 끈끈할 수 있을까? 어떤 이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지. 어느 날 철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일부 간신들이 철수를 모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판서가 백성을 너무 감싸준다.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데 세금을 줄이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간신들은 임금에게 철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철수는 벼슬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희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대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이것은 조정의 싸움이요. 당신까지 휘말릴 필요는 없소. 동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대감께서 20년 전 한양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듯이 저도 대감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동희는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비록 배우지 못한 미천한 신하이옵니다. 하지만 이 판서 대감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20년 전 소신이 길에서 쓰러진 선비에게 한 양을 주었을 때 그것은 그저 불쌍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20년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소신을 찾아 평생의 은인으로 모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나라를 속이겠사옵니까? 이 판서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옵니다. 임금은 이 상소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과인이 이 판서를 잘못 알았구나. 그대들의 우정을 보니 이 판서의 진심을 알 수 있도다. 임금은 간신들의 탄핵을 물리치고 철수를 더욱 신임했습니다. 철수는 동희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동희, 당신이 또다시 내 목숨을 구했소. 동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우리는 이제 평생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철수는 60이 넘었고 동희도 비슷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식들도 장성했습니다. 철수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조정의 관리가 되었고 동희의 아들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봄날 철수와 동희는 두 집안의 자식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철수는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선비와 한 양을 준 꼬마의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한양이 이렇게 큰 복이 된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작은 선행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동희도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오늘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도 모두 그때 할아버지가 한 작은 선행 덕분이다. 사람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철수와 동희는 두 집안의 자식들끼리 혼인을 맺게 했습니다. 철수의 손자와 동희의 손녀가 혼례를 올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었구먼. 철수와 동희는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두 집안의 혈연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혼례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한양의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 진정한 선행은 3대를 이어간다더니 정말 그렇구먼. 그로부터 몇 년 후 철수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동희는 매일 철수를 찾아가 간병했습니다. 대감, 제가 옛날처럼 죽 한 그릇 끓여드릴까요?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내 시간이 다 되었소. 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저보다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철수가 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희, 우리가 함께한 40년이 정말 행복했소. 한양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웠소. 동희도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감, 저도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20년 전 그날 대감께 한양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동희는 친구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철수의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정의 관리들, 백성들, 그리고 철수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동희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저승에서도 좋은 벗으로 남읍시다. 철수의 아들이 동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동희 영감님을 친형처럼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대감의 가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후 동희는 철수의 집안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철수의 자손들은 동희를 할아버지처럼 모셨고 동희의 자손들은 철수의 집안과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두 집안의 우정은 3대, 4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한양의 은혜가 100년의 우정을 만들었다더라.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복을 부르는지 보거라.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5부 100년을 이어간 한양의 기적. 동희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가 떠난 지 5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친구는 나란히 명당 자리에 묻혔습니다. 철수의 자손과 동희의 자손은 매년 같은 날 두 묘를 찾아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우정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두 집안은 이제 완전히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증손자와 동희의 증손녀가 또 혼인했고 두 집안의 피는 완전히 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교훈을 전했습니다. 얘야, 작은 선행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라. 한양의 선행이 100년의 복을 가져왔단다. 세월이 흘러 2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동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여전히 가까이 지냈고 매년 두 선조의 묘를 함께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철수의 6대손과 동희의 6대손이 묘 앞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양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오래 이어지다니.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선조들의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도 선조들처럼 선행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도덕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라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철수와 동희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아이들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 양이 요즘 돈으로는 얼마예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겨우 몇천 원 정도란다. 하지만 그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용돈으로 할머니께 물을 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내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거란다. 철수와 동희의 후손들은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두 집안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여전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모여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선조들의 우정은 정말 아름다웠어. 한 양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오래가다니. 그들은 선조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선행을 베풀었으며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가치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의 8대 손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선조 철수 할아버지가 동희 할아버지의 자식들을 공부시켜준 것처럼 저도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한양 장학재단이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 재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희의 8대 손도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 동희 할아버지가 쓰러진 선비를 도운 것처럼 저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봉사단체는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고 독거노인들을 돌봤으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도왔습니다. 두 후손은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함께 선행을 베풉시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200년 전 한양의 은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선행의 기적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두 후손을 본받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은혜가 수백 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철수와 동희의 후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두 선조의 묘 앞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십 명의 후손들이 참석했고 장학재단과 봉사단체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가장 나이 많은 후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작은 선행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어린 후손, 초등학생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선조님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란다. 내가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시작하면 된단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해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묘 앞에는 여전히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200년 전 한양의 은혜로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동희, 두 친구의 영혼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동희,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구려. 그러게요, 대감. 제가 드린 한 양이 이렇게 큰 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동희. 그것은 한 양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순수한 마음의 가치였소. 두 친구는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우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이 100년을 이어가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바로 철수와 동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